오케이. 자, 시작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은 단원명이 믹싱 and 컨벡션 이라는 단원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믹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뭐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냥 맨 처음에 제일 쉬운 건 이제 같은 레벨에서 섞이는 아이소바릭 믹싱이고,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의 변수가 그 질량 가중된 평균값을 취하면 됐었죠. 그래서 그게 고도가 다른 것들이 다른 것에서 이렇게 아디아바틱 모션을 하면서 이 와중에,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디아바틱 모션을 한다고 하면은 이 레이어부터 이 레이어까지 자유롭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럼 그러다가 뭐 당연히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다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좀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옆에 있는 길이 섞이고 이러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이 보존될까? 라고 생각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과정에서도 믹싱 레이쇼, 정확히 말하면 사실 워터 베이퍼 믹싱 레이쇼죠. 믹싱 레이쇼라는 게 단위 질량 공기 1kg당 들어있는 양인데 뭐가를 생각해야죠. 사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워터 베이퍼 믹싱 레이쇼지만 우리가 뭐 그룹 물리에서 별로 다른 걸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통칭해서 그냥 대충 믹싱 레이쇼라고 하면은 머릿속으로 그냥 워터 베이퍼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워터 베이퍼 믹싱 레이쇼와 그 포텐셜 템퍼러처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걔네들은 움직이는 과정에서 계속 같이 유지가 되고, 그래서 걔네들은 믹싱을 할 때 그냥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 질량 가중된 평균처럼. 그래서 걔네들이 이 레이어에서 결국 eventually 같은 값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프로파일을 그리면 맨날 그런 모양으로 나오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그 컨벡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다 말았었죠. 그래서 컨벡션 뭐 쭈쭈르르 해가지고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했었냐면은, 그러니까 상승 속도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대기 연직 구조를 이렇게 쓱 보고 여기서 만약에 공기가 상승한다면, 즉 컨벡션이 일어난다면 이게 뭐 어떤 크기가 될 것인가 이런 게 궁금하다고 했었죠. 어떤 크기, 어떤 모양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고 했었는데 잘 모르겠고, 일단은 잘 모르겠고, 사실 알기도 합니다. 이걸 제대로 하려면 얘가 조금 복잡해서 안 하는 건데, 이게 뭐 이렇게 뭐 원뿔 모양으로 올라가네 뭐 그런 이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문제를 푸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과목에서는 다루지 않을 뿐이고요. 하긴 합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점점점 해가지고 이게 ER T 지난 시간에 했던 거가 여기까지죠. T LNP. 그러니까 부력을 전부 다 적분하면 되는 거죠. 부력을 전부 다 적분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케이프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컨벡티브 어베일러 포텐셜 에너지. 요 앞에 뭐 E를 저쪽으로 나눠주는 게 조금 더 컨벤션에 맞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은 운동 에너지 같잖아요, 그죠? 2분의 1 속도 제곱이니까 에너지 같죠. 그게 지금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식을 열심히 유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케이프이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어떤 사운딩을 주면 케이프를 그래서 손수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학부 때 이런 거 배우죠. 단열선도 같은 거는 배우죠. 단열선도 하면서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빗금친 영역이 케이프야라고 하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이것과 같은 이야기죠. 생각해 보면은 이게 뭐야? 여기 T 그래프고 이게 LNP 그래프여가지고 여기서 시작해서 이게 뭐 대기 프로파일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적당히 이게 올라가다가 뭐 요점에서 이제 포화가 돼가지고 얘는 뭐 이렇게 고선을 따라서 올라가면은 요만큼이 결국 생각해보면 T-T 프라임에 해당하는 거죠. 요 축이 LNP니까 여기 LNP 축을 따라서 면적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곱하기 기체상수를 하면은 그게 단위가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 면적이 결국 상승 속도를 결정한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쭉 올라가는 거죠. 뭐 레벨 오브 프리 컨벡션 이런 것들은
아마 단열선도 예전에 배우면서 뭐 배웠죠 그런 거 뭐 LCL, CCL 뭐 구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면적이 그렇게 나오는 건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운만 띄우고 끝났었는데 이렇게 W 제곱을 구하면 W를 구하면 이게 실제로 대기에서 일어나는 W하고 맞는가, 관측되는 W하고 맞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뭐 그러면은 궁금하죠. 와, 그러면 실제 거기 가가지고 바로 그 즉석에서 K프를 재고 바로 그 즉석에서 W를 쟀단 말이야. 뭐 그럴 근데 뭐 어쨌든 했나 봅니다. 어떻게든 했나 봅니다. 그런데 하면은 항상 W가 실제로 관측한 것보다 작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추정한 것보다 항상 작습니다. 실제 관측한 것이. 실제가 항상 이거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맥시멈입니다. 얘가 일종의 맥시멈이에요. 맥시멈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얘는 절대 도달되지 않는 값에 가깝습니다. 아주 아이디얼하더라도 여기 안 갈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왜 안 갈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안 갈까요? 이게 항상 우리가 공부하는 것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아주 다 개무시하고 되게 상황을 되게 단순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형태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하나 합니다. 풀 수 있는 형태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상승 속도를 심플하게 구해요. 그래서 실제 관측이랑 비교해 봅니다. 잘 맞으면 땡큐지. 아, 우리가 그래도 무시해도 되는 걸 무시했구나. 가인 거고 실제로 관측이랑 비교해 봤더니 뭐가 계속 안 맞는데 경향성 없이 안 맞는 게 아니라 항상 얘보다는 작게 나오는 것 같더라. 그러면은 이게 왜 우리가 뭘 무시했길래 항상 그렇게 작게 나올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식의 기원을 따라가 보면은 이 상승 속도 이쪽에 원래 힘이 있었죠, 그죠? 이쪽에 힘이 있었고 이쪽에 이게 부력이었었죠. 부력에 의해서 얘가 가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그래서 왜 저렇게 안 되는가? 라고 하면은 용어를 이야기하면 컨덴스드 워터라는 게 있습니다. 응결된 물, 뭐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면은 사실 대기 중에 우리가 대기 수상을 전부 다 컨덴스드 워터라고 불러도 맞습니다. 컨덴스드가 이렇게 응결된 혹은 응축된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컨덴스드 매터 하면은 액체나 고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워터가 컨덴스되어 있으면은 이게 물이나 얼음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대기 중에 있는 그런 모든 그 구름을 구성하는 그 물방울이나 혹은 얼음을 우리가 통칭해서 컨덴스드 워터라고 부르면 됩니다. 컨덴스드 워터라고 부르면 되는데, 자, 컨덴스드 워터가 들어가면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부력은 공기가 이렇게 위로 떠야 되죠. 다시 한번 우리가 부력을 어떻게 했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가 덴시티가 로이고 그러면은 얘가 덴시티가 로 프라임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이게 파3니까 이렇게 하면 맞겠네. 주변이 이제 로 프라임이고 자기가 로일 때 뭐 생각해 보면 돼요. 이때 그래서 부력은 FB는 얘는 원래 아래로 내려가는 중력을 받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우 VG였었고 얘의 부피만큼 위로 올라가는 힘을 받죠. 그래서 플러스 로우 프라임 VG였었죠. 그죠? 자, 그런데 요 안에 이거는 지금 요 안에가 그냥 에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에어지 뭔 소리야라고 생각하면 이 안에 컨덴스드 워터들이 있습니다. 물방울도 있고 얼음도 있고. 그러면 얘네의 무게가 무거워져야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한 것보다 무거워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이게 더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그 얘기는 부력이 작아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공기계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추산한 겁니다. 실제로는 이게 구름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구름, 그걸 구성하는 공기계인 거예요. 걔가 어떻게 올라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 컨덴스드 워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거보다
더 무겁게 되겠죠. 얘는 근데 하루에 2번 이상은 잘 안 꺼지는 것 같아. 또. 자, 요 안에 컨덴스드 워터들이 있다고 칩시다.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저 안에 있는 컨덴스드 워터의 무게는 얼마인가요? 얼마지? 이 안에 있는 컨덴스드 워터의 그러니까 이 안에 뭐 갑자기 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뭘 주냐면은 믹싱 레이쇼 값을 주죠. 그죠? 예, 믹싱 레이쇼인데 아까 했지만 그냥 여기는 이제 믹싱 레이쇼가 구별해야 됩니다. 예, 워터 베이퍼 믹싱 레이쇼가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예, 그 물이나 얼음상의 믹싱 레이쇼 값을 주겠죠. 예, 보통 어떻게 표기하냐면은 예, Q를 쓴다고 하면은 예, QL이나 뭐 QI나 이렇게 표기합니다. 예, 이게 리퀴드 워터, 이게 아이스 워터. 이게 믹싱 레이쇼예요. 그걸 합한 게 이제 컨덴스드 워터의 믹싱 레이쇼겠죠. 믹싱 레이쇼는 단위 공기 질량당 질량이니까 예, 여기에다가 뭘 곱하면 되냐면은 요 공기괴 전체의 질량을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지금 컨덴스드, 예, 응축된, 응결된 혹은 뭐에 그런 상들의 총 질량이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게 전체 지금 요 공기괴의 무게만큼 지금 아래로 내려가 있는데 이 공기괴가 실제로 이게 공기 말고 딴 것도 있단 말이지. 예, 요 공기가 예를 들어서 근데 10kg라고 하면은 이 안에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아는 양은 뭐냐면은 요 공기 1kg당 예, 안에 있는 양 믹싱 레이쇼를 알려주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걔의 공기 질량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예, 그 리퀴드 워터나 아이스 워터 페이지의 전체 질량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거기다가 당연히 G를 곱하면은 이게 아래로 내려가는 힘이 되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마이너스 M 대신에 로우 V QL 플러스 QI G 하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 V로 V 똑같은 거에 나눠주고 예, 그래서 단위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로를 나눠주죠. 그래갖고 로를 나눠주나? 로를 저기로 바꾸죠. 예, P는 로 R D T V 요걸로 바꾸겠죠. 그죠? 예. 그래서 로라는 변수를 바꿉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거 그래갖고 TV를 바꿨었잖아요, 그죠? 네, 점점점 해보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 로 대신에 써줄까? 로 대신에 로는 P분의 RDTV가 될 테니까, 그죠? 예, 그걸 이대로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너무 대충 쓰는 거지. 대충 하지 맙시다. V를 살려두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보통 얻는 건 뭐냐면은 얘를 단위 질량으로 나누죠. 그죠? 예, 단위 질량당 받는 힘으로 나누죠. 예. 펜이 다 또 엉망이네. 그래서 로브를 나누면은 마이너스 G 예, 더하기 로분의 로 프라임 G 그다음에 마이너스 예, 로 V로 나누니까 QL 플러스 QI G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될 겁니다. 점점점. 요만큼이 그러니까 원래는 아래로 내려가는 힘이 요만큼이었었는데 예, 실제로 요만큼이 더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얼마만큼 더해지는지 봅시다. 예, 그러면은 마이너스로 묶으면 1 더하기 QL 플러스 QI G가 되고 더하기 로분의 로 프라임 G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갖고 이거 뭐 TV 뭐 이런 걸로 바꾸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했습니다. 그죠?
할 줄 알죠? 할 줄 알죠, 건이? 예, 이걸 실제로 덴시티를 이대로 놔두지 않죠? 예, 덴시티 우리가 모르는 정보니까 예, 보통 이렇게 롤을 이렇게 TV가 들어간 걸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면은 예, 어렵지 않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할 줄 아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바뀐 거는 그래서 원래 1이었었는데 1 더하기 QL 더하기 QI로 바뀐 것 뿐이죠. 자, 그럼 QL 더하기 QI가 대개 중에서 얼마쯤 될까? 일반적인 구름 안에서. 구름 안에서의 그 옵저브드 되는 구름의 그 믹싱 레이쇼 값은 대충 얼마일까요? 당연히 그때그때 다르다가 답이지만 그런 말 말고 대충 어느 정도쯤 되냐면은 한 1g/kg 정도쯤 됩니다. 보통. 예, 노멀한 상황에서 그냥 오더 오브 1 정도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뭐 0.5일 때도 있고 2일 때도 있지만 예, 얘는 그래서 대략 오더 오브 1 예, g/kg이니까 숫자로 치면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쯤 되죠. 그죠? 예. g/kg이니까 숫자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겠죠. 그죠? 예, 그 정도쯤 됩니다.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쯤의 커렉션인 거죠. 그죠? 예. 이게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자, 원래는 1에서 요만큼을 지금 부호가 얘랑 반대죠. 그죠? 그래서 뭐식 쭉쭉쭉 쓰면 됩니다. 그래서 책에 나오는 형태로 마지막에 파이널리 볼까요? 봐야지 한번. 얍. 책의 106조 식 4.21을 보면 됩니다. 106조 식 4.21을 보면은 거기 그래서 뭐 t에다가 뭐 원래 0.608 QV 나왔었는데 마이너스 QL 마이너스 QI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예, 요만큼이 딱 반영이 된 겁니다. 예, 요만큼이 반영이 된 건데 원래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요 부력의 크기를 잴 때 예, 이게 뭐였었던 거 하니 원래 TV 프라임 분의 TV 마이너스 TV 프라임 이렇게 생겼었죠. 주변 공기였었고 프라임이 주변 공기였었고 이게 원래 그 우리가 관심 있는 에어팟 쓸 때 뜨거우면 이렇게 되는 거였었잖아요. 자, 원래 지금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QL 더하기 Q 아이스만큼을 빼면 됩니다. 그게 이제 요거 정리하면은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요. 뭐 TV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자. 얘가 어느 정도쯤 오더였을까요? 라고 생각해보세요. 얘가 주변보다 TV가 상승하는 공기계가 실제로 다른 것보다 몇 도 정도쯤 컸을까요? 구름 속에서 상승하는 공기계가 있다고 칩시다. 아까 얘기했지만 주변보다 따뜻하니까 얘가 뜨겠죠? 몇 도만큼 따뜻할 것 같으세요? 10도 따뜻할 수 있을까요? 주변이 20도인데 얘가 30도 정도쯤 될까요?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죠, 그죠? 그거까지는 안 될 것 같죠. 또 한 자리에 한 1, 2도 정도 따뜻하지 않겠어요? 대충 그럴 것 같죠, 그죠? 1, 2도 따뜻하다면은 그럴 수 있는데, 야, 얘가 20도인데 공기가 뜨는 건 30도라고? 이러면 뭔가 너무 오더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켈빈 단위라고 했으니까 300켈빈에서 맥시멈 G가 커봐야 한 3도 정도 차이 나지 않겠어요? 1, 2, 3도 그 정도 좀 차이 날 것 같죠. 그러니까 300도에서 요게 300도인데 요게 델타가 3켈빈이니까 실제로는 이게 지금 얘가 대충 오더 오브 10의 마이너스 2승 정도쯤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얘가 지금 오더 오브 한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쯤 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한 자리 정도쯤이죠. 한 10% 정도쯤의 그런 편차를 가져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추측했던 것에서. 그러니까 부력이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부력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게 부력이고 요 온도차만큼 요게 이제 떠야 되는 건데 요거만큼이 감소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지금 감소되는 게 우리가 처음 계산했던 부력보다 한 10% 정도쯤의 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소수점 자리 정도쯤. 예,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에 여기서 예, 실제로 지금 W가 크게 나오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그럼 이걸 요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적분하면 되겠네? 예,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근데 계산이 뭐 조금 쉽진 않겠죠? 예, 그 안에 QL하고 QA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 아무튼 요렇게 요 정도쯤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에 예, W가 너무 오버 에스티메이션 됐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예. 컨덴스드 워터의 영향이 그렇고 그래서 당연하게도 우리가 나중에 어떤 모델을 런을 해서 얘를 분석을 해야겠다. 예, 지금 실제로 얘의 공기가 주변에 비해서 얼마나 지금 부력을 받고 있는지 계산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예, 당연히 요 뒤에 텀을 고려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10%의 오차가 무시하면 안 되는 상황이 대부분이겠죠. 예, 우리 그 정도의 목숨 거는 상황이 꽤 많습니다. 컨덴스드 워터는 그렇고, 자, 두 번째 원인이 또 있습니다. 컨덴스드 워터가 그랬고 두 번째는 compensating 펜을 언제 한번 대대적으로 정리를 해야겠어. 다운워드 모션. 예, 보상 하강 기류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이거 개념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뭐 식을 당연히 이해를 하지만 예, 개념적으로 우리가 컨셉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공기가 올라갑니다. 근데 공기가 올라가면 그냥 마냥 올라갈 수가 없죠. 전체 공기가 위에 쌓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올라가면 반드시 주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죠? 예, 이거를 우리가 compensating downward motion이라고 해요. 이게 공기가 한쪽에서 올라가면 반드시 예, 보상하는 하강 기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보상하는 하강 기류가 있습니다. 공기가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컨벡션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에는 이렇게 넓고 약한 하강 기류가 있는 겁니다. 보통은 그래요. 이렇게 좁고 강하게 상승 기류가 있고 주변에서 넓고 약하게 하강 기류가 있고. 예,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혹시 다른 수업 시간에 배웠나요? Convection and Radiation Equilibrium 이런 거 배운 적 없나요? 배운 적 없으면 그냥 넘어갑시다. 예, 아무튼 예, 그 넓고 약한 지역에 이렇게 그 하강 기류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자, 공기가 하강을 하면 따뜻해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원래 어떤 레벨을 생각해 봅시다. 원래 어떤 레벨에서 이 공기가 주변보다 따뜻해야 뜨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서 이렇게 하강을 하니까 주변 공기가 얘가 상승하는 것에 의해서 주변 공기가 더 따뜻해지죠. 얘는 주변보다 따뜻해야 뜨는 거잖아. 그럼 얘가 뜨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예, 얘가 더 뜨기가 얘가 올라가면서 주변이 웜해지기 때문에 예, 얘가 따뜻해지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예, 부력이 작아지는 거죠. 여기서 이 식으로 설명하면은 T'이 커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얘가 공기가 상승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거를 예, 식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대학원 수업이 이래요. 학부 때 말로만 하고 넘어갔던 것들을 계산을 해보는 일이 잦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요 면적을 A라고 합시다. 공기계가 상승하는 면적이에요. 예, 그리고 그 주변에 예, 보상하는 하강 기류가 생기는 영역을 A'이라고 합시다. 예, 그래서 A하고 A' 전체를 다 보면은 넷 상승률은 0인 지금 상황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내려가가지고 A' A보다 아까 했지만 훨씬 더 큰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올라가는 상승 속도를 W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도 내려오겠죠? 예, 걔를 W'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전체 0이 되는 지역을 잡았기 때문에 예, 올라가는 양과
내려오는 양이 같아야 되겠죠. 유식한 말로 상승 플럭스와 하강 플럭스가 같아야 됩니다.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공기가 density low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예, 그러면 low A W는 low 프라임 A 프라임 W 프라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요 하강 기류가 얼마 정도쯤 되는지를 예측해 보고 싶은 겁니다. 하강 기류의 강도를 알면은 얘가 내려오면서 온도가 얼마나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야? 이게 지금 얼마나 더 따뜻해지는지 보자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더 따뜻해질까 생각해보면 얘가 왜 따뜻해질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얘가 왜 따뜻해질까 하면 주변에서 내려오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내려오는 정도, 요 W 프라임을 알아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쓰면은 W분의 W 프라임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로우 A분의 로우 프라임 A 프라임을 쓸 수 있겠죠. 그죠? 이 식에서 이렇게 곱하고 같아야 되니까.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근사합니다. A 프라임 분의 A. 이러면 될까요? 사실은 안 되죠. 사실은 안 됩니다. 이쪽 공기하고 덴시티가 같다고 하는 거잖아요. 같다고 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러면 안 뜨잖아. 그죠? 덴시티가 같으면 아예 안 뜨지. 그러니까 지금 로하고 로 프라임이 달라서 지금 로가 뜨는 건데, 그죠? 근데 지금 로 프라임하고 로를 과감하게 갖다고 놔버리면은 당연히 뭐가 안 되죠, 그죠? 당연히 이상한 이야기인데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first approximation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도 우리가 W 프라임이 얼마인지 대강 근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살려주면은 그래야 정확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었는데 얘를 살려줬을 때 나오는 항은 이른바 세컨 오더 항이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W 프라임은 퍼스트 오더가 되는 거고 얘를 살렸을 때 나오는 항은 세컨 오더가 됩니다. 그러니까 살려주면 좋겠지만 안 살려도 우리가 첫 번째 퍼스트 오더 어프로시메이션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무시한다고 해서 답이,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무시했더니 W 프라임이 0이 나왔어. 이러면 곤란하지. 그죠? 0일 리가 없으니까. 그죠? 그럴 때는 로 프라임분의 로를 살려줘야 되지만 생각해보면 물리적으로 봤을 때 요 W 프라임이 생기는 건 근본적으로 A하고 A 프라임이 달라서죠. 그죠? A하고 A 프라임이 달라서 생기는 게 근본적인 이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살려주면은 우리가 1차 근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 덴시티가 다른 거를 넣어주면 걔는 이제 세컨 오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막 자기 맛대로 막 이렇게 근사하고 그러는데 그 여러분들은 매의 눈으로 사실 매의 눈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저래도 되는 건가? 원래는 그래야 됩니다. 얘를 원래는 이제 지금 로하고 로 프라임은 같을 리가 없잖아요. 달라지 당연히 지금 다르니까 부력이라고 뜨는 건데 그 없애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라고 이제 질문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가 어떤 공기 레벨이라고 칩시다. 어떤 특정한 레벨이에요. 온도가 T0이었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시간이 델타 T 동안 요 공기는 여기서 이렇게 상승해서 여기로 도달하고 여기 보이죠? 요 공기는 이렇게 하강해서 델타 T 동안 이렇게 만난다고 칩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델타 T 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델타 T 전에는 각각 여기 상승하는 셀에서는 지금 여기 있었을 거고 델타 T 전에는 여기 있었던 공기께예요. 굳이 그림을 좀 더 정확하게 자면은 W 프라임이 아마 훨씬 작을 테니까 얘는 여기에 좀 더 가까웠었겠죠. 얘는 천천히 내려오고 얘는 좀 빨리 올려내니까. 근데 뭐 이제 여기다 막 문자 쓰고 이러야 되니까 이렇게 똑같이 그냥 대충 그린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상승하고 얘는 이렇게 하강해서 이 자리에서 만났을 때
예, 이 자리에서 만났을 때 얘네 둘의 온도 차가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얘는 그냥 상승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젠 얘가 하강하는 걸 고려해 줘야 되는 거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어디다가 정리를 해놔야겠구나. 안 나오는 펜들을. 얘 안 나오고 얘도 흐리멍텅하고 얘 좋아. 자, 요 거리는 얼마가 될 거냐면은 WDT가 되겠죠. 그죠? 요 거리는 W 프라임 DT가 될 겁니다. 그죠? 요게 지금 DG고 요게 지금 DG 프라임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만날 건데 요만큼 떨어져 있던 녀석이 오는 거고 델타 T 전에 요만큼 떨어져 있던 녀석이 여기로 도달하는 겁니다. 상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델타 G만큼 밑에 내려 있던 녀석, 그다음에 델타 G 프라임만큼 위에 있던 녀석이 각각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자, 현재 지금 요 사운딩의 온도 감률을 감마라고 합시다. 이게 온도 감률이에요. 온도 감률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이너스 dg분의 dt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감마라고 칩시다. 예, 그러면은 여기 있던 공기의 실제 지금 델타 t 전에 지금 상승하기 전이에요. 자, 온도는 얼마가 될까요? 얘의 온도는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T0 T0. 예. 예, 감마니까 여기 DG 여기 곱하면 그러니까 지금 감마 DG만큼이 델타 T겠죠. 그죠? 예, 감마 DG만큼이 델타 T일 겁니다. 그리고 DG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식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감마 W DT 이렇게 됩니다. 예. 감마 곱하기 DG가 DT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요식을 하면 되겠네요. 여기다 DG 곱하면 DT는 마이너스 감마 DG이고 예, DG는 엄밀히 말해서 지금 마이너스 WDT죠. 밑에 있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 곱하고 나면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도 같은 원리로 여기에 있는 공기의 온도는 얼마였을 거냐면은 T0 마이너스 감마 W 프라임 DT가 되겠죠. 그죠? 이게 지금 애초에 있던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DT 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죠? 얘네들이 시작해가지고 여기로 움직이고 여기로 움직여서 요 고도 레벨에서 만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기였다가 요거였다가 이제 얘가 올라갑니다. 얘가 올라가면은 온도가 하강하죠. 그죠? 올라가면서 온도가 하강하죠. 예, 단열 팽창에 의해서 온도가 하강할 겁니다. 자, 얼마나 온도가 하강하냐면은 이렇게 온도가 하강했죠. 얘는 지금 요 감마는 이게 원래 대기 프로파일을 생각한 거고 거기서 같은 온도에 있던 게 요기 준비 땅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거기서부터는 이제 뭐 건조 단열이든지 수변 단열을 가정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구름 안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수변 단열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계속하면서 지금 잡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수변 단열로 올라가야 되니까 감마 S W DT만큼 온도가 감소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요 파슬이 여기에 도착했을 때의 온도가 요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 다음에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여기로 내려와서 온도가 증가할 텐데 얘는 온도가 하강하는 거니까 수분 저기는 없죠, 그죠? 당연히 건조한 상황에서 내려가면서 잡열을 방출하지는 않으니까
습윤 아니 건조 단열하면서 온도가 증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감마 W 프라임 dt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상황을 지금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예. DT 전에 각각 여기 있던 공기와 여기 있던 공기, 대기 중에 그 프로파일 온도를 따르는 그것들이 지금 얘는 상승하고 얘는 하강해서 요 레벨에서 만날 때 각각 온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얘는 지금 요 공기계는 출발 전에는 이렇게 됐을 거고 여기 도착하고 나면은 이렇게 됐을 거고, 요 에어파슬은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생겼을 거고 도착하고 나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가 얘보다 따뜻해야 계속 뜨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상승하기 위해서는 T naught 플러스 감마 오메가 dt 마이너스 감마 s 오메가 dt가 T naught 마이너스 감마 오메가 프라임 dt 더하기 감마 오메가 프라임 dt 보다 커야 뜨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요 식을 이제 잘 정리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 노트하실 때 이건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인데 잘못 쓰다 보면 T하고 감마하고 헷갈릴 겁니다. 나중에 노트를 들어보면은 T하고 감마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면 잘 써놔야 될 겁니다. 자, 요 부등식을 풀어봅시다. 양면에 똑같이 T naught 빼줘도 되겠죠? 부등식을 알아서 각자 풀려고 지금 고개를 아래로 내리고 있는 거죠. T naught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dt니까 dt를 약분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감마 마이너스 감마 s의 w가 여기는 마이너스 감마 더하기 감마의 w 프라임보다 크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돼야 공기가 추가로 더 상승하는 거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그 다음에 자리가 없네. 이쪽에다 조금 개념도를 지워버렸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여기서 근데 얘가 근사적으로 요거라고 같다고 하려고 했으니까 로우 덴시티 무시해서 쟤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감마 마이너스 감마 s 대신에 w 대신에 a 프라임을 쓰고 마이너스 감마 더하기 감마에 w 프라임 대신에 a를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성립해야 되겠죠. 그죠? 얘를 정리하고 나면은 얘를 나눠주면은 감마 마이너스 감마분의 맨날 감마 거리고 있네. 감마 마이너스 감마 s가 a 프라임 분의 a. 있죠? 얘를 이쪽으로 나눠주고 a 프라임을 이쪽으로 나눠준 겁니다.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뀔 일이 없고, 양수죠 당연히. 양수입니다. 대문자 감마가 항상 어느 상황에서 더 크죠? 그죠? 대기 건조 단열 감률이 감마가 항상 더 크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걸 잘 째려봅시다. 지금 요 조건 좀 여기까지 필기 다 하셨나요? 좀 더 시간을 드릴까요? 되셨나요? 됐죠? 자, 요 식을 한번 째려봅시다. 이게 지금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가지고 이게 지금 유도한 게 무슨 상황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해야 현재 지금 대기가 언스테이블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뭐 유식한 말하면 그리고 얘가 지금 얘는 대기의 지금 현재 요거를 뜻하는 겁니다. 그죠? 원건조 단열 감률 얘를 뜻하는 거죠. 그죠? 자, 원래는 지금 그리고 A가 양수죠. 그죠? 아까 상승하고 있는 면적이니까 뭐 어떤 작은 수라고 하더라도 어떤 숫자를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얘가 걔보다 커야 되죠. 원래는 그 안정이냐 불안정이냐의 조건이 얘가 감마 S인 상황이었었죠. 얘가 이렇게 되면 얘는 뉴트럴이었었죠. 그죠? 잘 안 보이나요? 더 내려. 보이나요? 예. 원래 대기가 지금 얘가 우리 지난 시간에 그냥 슬쩍 건너갔지만 우리 이거 알고 있어서 건너간 건데 어떤 대기가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중립이냐 할 때 예, 온도 감률보다 이게 주변이 더 빨리 감소하냐 천천히 감소하냐 그걸로 계산을 했었죠. 이게 그리고 지금 얘는 습윤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요 주변 대기의 온도 감률 DT요 잘못 썼구나. 예, D지분의 DT가 건조 단열 감률이 아니라 이제 습윤 단열 감률보다 크냐 작으냐로 구별을 했었죠. 그죠? 그러면 됐었죠. 이게 더 빨리 습윤 단열 감소선보다 더 빨리 감소하면은 예, 뭐 어떻게 된 거고 더 천천히 감소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얘가 이거하고 같을 때 뉴트럴이었어요. 그죠? 이게 중립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그런데 지금은 뉴트럴 조건이 얘가 이렇게 이게 같으면 뉴트럴이겠죠. 그죠? 같으면 뉴트럴인데 A가 양수죠. 그러면은 얘는 숫자가 작긴 하겠지만 왜냐면 A'이 되게 압도적으로 크니까 어쨌든 양수죠. 감마 마이너스 감마 여기다 곱해도 어쨌든 양수죠. 그러니까 얘가 감마에서 S보다 이게 원래는 0이면 감마 마이너스 감마 S가 0이면 뉴트럴이었었는데 이번엔 감마 마이너스 감마 S가 어떤 양수와 같아야 뉴트럴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원래 뉴트럴 조건은 예, 아무 생각이 없으면 얘가 0일 때 뉴트럴 조건이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요 식을 열심히 풀고 나면은 예, 감마가 예, 어떻게 바뀌냐면은 감마 S 플러스 something이랑 같을 때 뉴트럴이 되는 거죠. 요 something은 굳이 쓰자면은 A 프라임분의 A 곱하기 대문자 감마 마이너스 소문자 감마. 그죠? 예, 그거랑 같을 때에 뉴트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뉴트럴이 되는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진 거죠. 요 소문자 감마가 얘보다 크기만 하면은 언스테이블이었었는데 이번에는 걔보다 좀 많이 커야 되는 거죠. 요 네모만큼 더 커야 언스테이블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언스테이블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진 겁니다. 예, 원래 그러니까 뭐 쓰면 이런 거죠. 여기 대문자 감마 S를 기준해서 요거보다 크면 언스테이블이고 요거보다 작으면 스테이블이었는데 지금 요 기준이 요만큼 올라온 거죠. 예, 요 네모만큼. 예, 그러니까 언스테이블하기가 좀 더 힘들어진 상황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예,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얻을 수 있었냐면은 대기가 예, 이게 지금 보상하는 하강 기류를 고려해주면은 예, 대기가 언스테이블해지는 것이 조금 더 빡빡해지는구나, 조금 더 온도 감률이 더 커져야 언스테이블해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끄덕끄덕. 예, 오케이, 좋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죠.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또 딴소리인데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일이었었는데 예,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 학원을 제가 잘 안 다녔었거든요. 혹시 학원 다니셨나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과외 받아본 사람 혹시 있나요? 나는 과외를 받아본 적이 있다. 학원도 다녀보고 학원도 다녀보고 학원을 그때까지 다녀본 적이 없어서 학원을 가보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학원에 가면은 이 학원 선생님들은 어떻게 가르칠까 좀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가려고 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학원에 가지 마라. 집에 학교 교실에 남아서 야자를 해라. 그러면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유를 붙이신 게 뭐였었냐면은 학원에 가서 학원에 가서 너가 수업을 듣는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갖고 결국 학원을 못 갔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앉아서 수업을 듣는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에서는 빼야 돼요.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앞에서는 왔다다다다다 시간을 맞춰 설명하기 바쁘거든요. 뭐 제가 중간에 아무리 시간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드린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렇게 앞에서는 정해진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이고 나는 그걸 듣는 시간이지, 이건 내가 지금 앉아서 내 머리로 사고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대학원생으로서 당연히 연구도 하지만 우리가 강의도 듣는 건데, 잘 모르니까 강의를 들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 뭐 갑자기 대학원생 됐다고 이렇게 타이틀 달았다고 갑자기 뭔가를 잘 알게 된 건 아니잖아요. 뭔가를 계속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앉아서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그 시간에 공부를 한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수업이 끝나고 여러분의 연구실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앉아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생각하는 시간이 없으면 실제로 나는 배운 게 아니에요. 억울하죠. 내가 귀중한 시간을 쪼개서 지금 여기 왔는데 배운 게 아니라니. 근데 실제로 배운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곧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정량적인 양을 추정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A도 모르겠잖아. 면적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맨 처음에 컨벡션이 되면은 우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사이즈였었죠. 얘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우리가 대강 추정은 할 수 있어요. 대강 추정은 할 수 있어요. 보통 어느 정도쯤이냐면 보통 오도로브, 그러니까 얘가 컨벡션에 의해서 생기는 구름의 크기랑 대충 비슷하겠죠. 생각해보면은 대충 그래서 한 1km, 1km 정도쯤 됩니다. 요 정도가 대충 오도고, 그러면 A 프라임도 잘 모르겠죠. A 프라임은 보통 W의 한 100분의 1 정도쯤? 그러니까 100배 면적이 필요하죠, 보통. 컴펜세이팅을 하는데,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아주 러프하게 이야기하는 거고, 항상 꼭 그렇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질문이었나요?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금 그렇다면은 최소한 100배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우리가 옛날 쓰던 수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W를 계산하는데 문제가 뭐 당연히 지금도 있지만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걸 계산하는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컨벡션이 이 셀 안에 안 들어오니까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했었죠. 그게 그 유명한 큐뮬러스 파라메트라이제이션입니다. 큐뮬러스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그래서 하는 건데, 그래서 큐뮬러스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할 때 기본적인 대충 가정이 뭐냐면은 그 모델의 그리드 셀이 충분히 커서 얘 그 컨벡티브 셀보다 충분히 크다입니다. 어느 정도쯤 사실 큰 게 아이디얼하냐면은 요 안에서 플럭스를 재면은 제로. 이런 상황이 좋습니다. 아까 했던 그 A 프라임을 담을 수 있는 정도가 모델 정도쯤 격자여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이게 대충 그 100배 정도쯤 커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생각해보면은 한 10km 바이 10km 정도쯤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오더까지는 큐뮬러스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하는 셈입니다. 물론 당연히 컨벡션이 더 커지면은 그보다 더 큰 셀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셀이 충분히 커서 얘를 이렇게 어버드 매스 플럭스와 다운워드 플럭스가 이렇게 서로 보상하는 게 대충 어느 정도 밸런스를 이룰 정도쯤이 되어야 모델이 잘 굴러갑니다. 그게 지금 그래서 봤지만, 지금 우리가 대충 계산해서 봤지만 마지노선이 한 10km 바이 10km 정도쯤 돼요. 그럼 그거보다 작아지면 그 플럭스가 균형을 이루어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큐뮬러스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 잘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고해상도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모델을 직접 여기서 혹시
모델 런을 나는 직접 하는 그룹이다. 혹시 있나요? 우리 런을 하고 있나요? 하나요? 예, 직접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이렇게 스밉 자료 이런 거 다운로드 받아서 분석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저기 한데 모델을 실제로 런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실제로 생겨요. 남국 씨는 전구 모델인가요? 아니면은 리저널 모델인가요? 전구 모델도 하고 리저널 모델도 하고. 정훈 씨는 주로 전구 모델. 전구 모델의 해상도가 10kb/10km면 진짜 파인한 거죠. 대부분 그보다 더 크죠. 예. 최근엔 그 경계선 부근까지 내려온 것 같고, 그죠? 예, 그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구 모델에서는 아직 큐뮬러스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리저널 모델로 내려오면은 이게 애매한 존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이렇게 써야 돼 말아야 돼 하는 애매한 존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최근에 그걸 이제 그레이 존이라고 부르고, 그 그레이 존에서 어떻게 요 큐뮬러스를 계산을 잘 할 것인가. 결국 큐뮬러스라는 것을 계산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좀 아까 거기서 봤던 위로 올려주는 플럭스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모델에서. 그게 큐뮬러스 파라미터제이션의 핵심이거든요. 위로 올리는 플럭스의 양이 얼마쯤 되는가. 그러니까 큐뮬러스 파라미터제이션 그러면은 흔히들 이렇게 구름 만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모든 큐뮬러스 파라미터제이션을 뜯어보면은 사실 찬찬히 뜯어보면은 위로 올라가는 플럭스 양을 계산하는 스킴들이거든요. 매스 플럭스 기반으로 하는 스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걔를 어떻게 계산하냐가 그래서 키포인트인 스킴들인데 거기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뭐 얘기가 또 길어졌고, 자, 또 궁금한 거 있나요? 라스트. 얘를 쓰면은 dilution by mixing. 좀 아까 했던 믹싱이 나왔습니다. 이걸 우리가 entrainment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은 공기가 이렇게 상승을 해요. 우리가 보통 상승을 할 때는 아디아바틱 프로세스라고 가정을 하죠. 그죠? 아디아바틱 어센딩이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렇게 주변이랑 열 교환도 없고 물질 교환도 없고. 실제로 그럴까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거기다 뭐 이렇게 철갑을 두른 것도 아니고, 당연히 열의 교환이 있고, 당연히 물질의 교환이 있죠. 특히 물질의 교환에 조금 관심을 둔다고 치면은 주변 공기, 그 공기가 이렇게 쭉 이제 열받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주변 공기랑 이렇게 측면에서 계속 섞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주로 측면에서 발생하겠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도중에는 주로 이렇게 측면에서 발생을 하겠죠. 그런 섞이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생각을 해보면 이건 별로 사실 그래서 요 엔트레인먼트를 하면은 이게 진짜 양이 길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간단하게만 하는 건데 그리고 마지막 결론식도 그리고 그냥 유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나와요라고 보여주고 말 건데 생각을 해보면은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죠. 아까 얘기했지만 보강하는 하강기류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요 이렇게 주변에서는 이런 소용돌이가 생기기 아주 쉽겠죠. 상승하고 그 옆에서는 하강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터뷸런트합니다. 요 구름 주변에서는 상승하는 공기궤 주변은 항상 이렇게 굉장히 터뷸런트한 지역이에요. 그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은 알지 않나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항상 구름 속만 지나가면 얘가 난리죠.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구름 상승하는 그 지역은 항상 이렇게 터뷸런트하기 마련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 공기가 들어오기 주변 공기가 얘가 구름하고 요 측면에서 믹싱하기가 아주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아디아바틱 컨디션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정을 하고 뭐가 보존되네 뭐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공기계가 올라갈 때 아디아바틱 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믹싱이 일어나죠.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해봅시다. 자, 지금 올라가는 공기는 주변보다 따뜻하니까 올라가죠. 지금까지 부력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따뜻하니까 가벼워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얘기를 뒤져보면 주변 공기는 상대적으로 좀 차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요 공기는 지금 따뜻하고 포화가 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죠? 여기 상승하는 겁니까? 근데 주변에는 상대적으로 드라이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주변 공기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칩시다. 주변 공기가 들어오면 요 에어파스를 차갑게 만들죠.
자, 섞이면 차가워지겠지. 믹싱을 하면은 그 평균 내서 된다며. 예, 온도가 차가워지겠죠. 그러면 올라가는 상승하는 부력이 줄어들겠죠. 그죠? 아까 요시겠지만 얘를 줄어드는 힘을 만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가 올라가는 그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잡열을 방출하면서 올라가죠. 그죠? 잡열을 방출하면서 얘가 공기가 뜨거워지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에너지원인데 주변에서 건조한 공기가 들어와 버리면 얘가 건조해지죠. 그러면은 수증기 그러니까 잡열 방출 이벤트가 덜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얘가 그럼 온도가 더 상승할 여력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주변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부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소하는지 살펴봅시다. 이걸 식으로 쓰면 힘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간단하게만 쓰는데도 여러분들 눈에는 되게 복잡하게 보일 겁니다. 자, 얘의 질량은 M이고 얘의 온도는 T고 얘의 믹싱 레이쇼는 Q라고 합시다. 포화됐으니까 S라고 써도 되겠죠? 그죠? 얘는 포화돼서 올라가는 상태니까 QS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얘랑 섞이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얘의 질량은 DM이고 온도는 T'이고 얘의 수증기량은 Q'이라고 합시다. 포화되지 않았으니까 Q'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T가 M하고 Dm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M이 훨씬 더 큰 상황을 가리키는 거 지금 보는 거고 T가 T'보다 더 따뜻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QS가 일반적으로 Q'보다 더 큰 상황을 말할 겁니다. 되나요? 자, 이 상황에서 이 공기가 받게 될 열 에너지를 생각해 봅시다. 열 에너지의 변화를 생각해 봅시다. 아까 했지만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뭐 생각해 보니까 온도가 낮아질 것 같죠, 그죠? 온도가 차가운 게 들어오니까 낮아지겠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온도가 얼마만큼 낮아질까라고 생각하면은 물리적으로 얘가 열 에너지를 뺏기니까 온도가 내려가겠지, 그죠? 그러니까 걔 열 에너지 로스량을 써야 되겠죠. 그거에다가 곱하기 뭐 MCP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얘가 델타 T가 나오겠지. 이런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냥 T'이 들어가니까 온도가 낮아지겠지라고 하는 거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하는 이야기고 우리 석사 1, 2학년 혹은 박사 1, 2학년 때에는 그래서 얼마만큼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굳이 그때까지 간 게 맞는가 모르지만 뭐 학부 3, 4학년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요건 이제 얼마만큼 동안 들어가는 거냐면은 공기가 dg만큼 상승했을 때 공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즘 이 땅에서 dg만큼 상승했을 때 dm이 들어간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제가 잃는 열량을 써야 되는데 첫 번째 열량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Cp T-T' dm 뭐 요거는 익숙한 형태죠, 그죠? 온도 차이에 의해서 열을 잃을 겁니다. 그죠? 우리 이거는 할 줄 알죠? 예전에 했었죠. 얘가 잃는 열량, 얘가 얻는 열의 양, 그래서 그 두 개가 같아야 돼요. 뭐 이러면서 나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의 양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sorry. 얘를 대문자로 쓰면은 여기 앞에다가 m을 곱해줘야 맞죠. 그 우리 소문자는 스피스픽이고, 그 다음에 dq2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m l qs 마이너스 q 프라임을 여기다 썼어. q 프라임 dm.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지금 세츄레이션 됐죠? 얘는 언세츄레이션 된 공기죠? 그럼 들어오면 불포화되죠? 그러면 여기서 안에 있던 물방울이 증발을 하면서 얘도 같이 포화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죠? 얘가 T 프라임, 얘도 이벤추얼 여기다 섞이면은 얘도 결국 온도는 T가 되고, 그러니까 얘가 되게 크다면은 원래는 T하고 T 프라임 사이에 어느 값이겠지만 얘가 되게 크다고 칩시다. 예, 그럼 얘도 T에 가까워지고 얘도 QS에 가까워지겠죠. 그럼 얘가 Q 프라임인데 QS가 어디서 도대체 오는 거야? 이 안에 있는 물방울이 증발해서 얘를 채워주는 거죠. 예, 그만큼을 그리고 얘는 잃겠죠. 열 에너지를.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렇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ml dqs. 네, 이거는 뭐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얘는 주변 공기력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얘가 상승하면서 얘가 상승이나 하강을 하면서 QS가 변하겠죠, 그죠? 상승하면 온도가 변하잖아. 예, 그러면서 QS가 변하죠. 예, 그만큼의 수증기가 일면 음결을 하겠죠. QS가 줄어들면은 수증기가 그만큼 음결을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밑에서는 QS가 여기서 2였으면은 위에 올라가면 온도가 저기 하니까 QS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렇지? 예, 그 차이만큼 물방울로 음결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얘가 열 에너지를 그때는 얻게 되겠죠. 예, 그거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DQS가 그냥 QS 자체가 변하는 거죠. 템퍼러처가 변하면서 QS가 변하는. 예, 그러면서 그만큼 수증기를 음결하게 될 테니까 예, 그만큼 나오는 양. 거기서 나오는 열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QS가 감소하면 Q3를 얻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를 식을 씁시다. 예, 우리 에너지 보존 법칙. 예, 다시 한번 써볼까? 그 연력하겠던 뭐 DQ는 열심히 고쳐서 CPDT 마이너스 알파 DP 뭐 이렇게 썼었죠, 그죠? 예, 여기다 이렇게 갖다 씁시다. 자, 그러면은 대문자로 쓰면은 여기가 Q가 되고 여기 M이 되고 예, 여기가 로가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갖고 뭐 이거 열심히 바꾸는 거 알죠? P는 로 RT 해가지고 뭐 여기다 이렇게 또 바꿀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M의 CPDT 마이너스 RT P분의 DP는 요거 지금 얘를 여기다 쓴 거고 DQ를 여기다 쓸 겁니다. 마이너스 DQ1 마이너스 DQ2 마이너스 DQ3 요거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DQ1, DQ2, DQ3 이 자리에다 그대로 적어준 겁니다. 로 대신에 P는 로 RT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적어준 겁니다. 따라올 수 있죠? 예. 항상 이렇게 시계 적을 때 그냥 앞에서 적었으니까 와 다다다 적자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야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도 나중에 여러분이 이걸 봤을 때 이해할까 말까입니다. 근데 지금 그냥 와다다다 그냥 받아만 적으면 나중에 가서 보면 암호야 암호. 진짜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쓰면 뭐 m은 똑같이 나눠주면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m 나눠주고 해서 m 떨궈주면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t분의 dt 마이너스 r 오버 cp p분의 dp는 마이너스 m분의 dm t분의 t 마이너스 t 프라임 마이너스 m분의 dm cpt분의 l qs 마이너스 q 프라임 밑으로 내려야겠구나. cpt분의 l dqs 이렇게 됩니다. 자, 열심히 쓰시고 아니요, 그냥 단지 심플하게 부호가 왜 이렇게 됐지? 왜 마이너스가 됐지? 그죠? 얘가 열을 잃는 거지.
예, 부호가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실제로 저만큼 열을 잃게 되겠죠. 예, 이렇게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열심히 쓰면 이렇게 되고 그냥 생각해보면 여기다가 한 텀 집어넣어가지고 예, 그냥 한 겁니다. 그죠? 생각해보면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온 거 보니까 CPT로 나눠준 것 같죠? 예, CPT로 나눠주면은 TT 없어질 거고 R 오버 CP가 남을 거고 P분의 DP가 남을 거고 얘를 CPT로 나눠주면은 예, CP, M은 예전에 이게 날라갔고 예, T분의 T-DT 예, M분의 여기 M으로 나눠졌으니까 M분의 DM이 될 거고 여기도 M분의 DM이 남고 여기 M 날라갔고 예, CPT로 나눠주니까 CPT분의 앞에 L 됐고 예, QS-Q 프라임 그렇게 되겠죠? 예, 여기도 그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얘는 우리가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상수 CP가 아마 문제가 될 건데 예, CP를 한 번 더 넣어줘야 되나? 뭐 아무튼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얘를 세타로 바꿔주고 나면은 예, 세타분의 D세타는 마이너스 CP T분의 L D QS 마이너스 B 더하기 CPT분의 L Q S 마이너스 Q 프라임 DM 오버 M이 됩니다. 펜이 조금 흐리구나. 또 나중에 녹화한 거 보면 잘 안 보이겠다.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뭔지? 우리가 여기까지만 쓰면은 여기 뒷탕 지금 요 뒷탕 지금 얘를 지금 짧으면 얘가 지금 상승하면서 세타가 어떻게 변할까 보는 거죠. 세타가 어떻게 변할까 보는 건데 요 뒷탕이 없으면 얘는 그냥 우리가 수변하게 올라가는 응결하면서 올라가는 우리가 그 첫째 중과 둘째 중과 그때 봤던 그겁니다. 세타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QS가 여기서 변하는 것만큼 수증기 잠열이 되면서 세타가 증가해 그래갖고 뭐 이퀴벌런트 포텐셜 템퍼러처 뭐 이런 이야기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예, 그거까지가 요거 이야기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일인데 요 뒤에가 문제인 거죠. 그죠? 요 DM이라는 즉 외부에서 지금 들어오는 공기가 있어가지고 요만큼의 그러니까 지금 DM에 비례하는 양이 지금 요만큼이잖아요. 그죠? 요게 지금 DM에 비례하는 양이죠. 식을 한번 째려봅시다. 예, 식을 잘 째려보면 돼요. 요게 지금 DM에 비례하는 양이잖아. 그죠? 예. 그런데 지금 개에 의해서 D세타 오버 세타가 원래보다 감소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세타가 덜 증가하게 만드는 거죠. 예. 상승하면서 얘가 온도가 덜 증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콜드하게 만드는 거죠. 예. 부력을 받아갖고 얘가 상승하면서 부력 때문에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생각해보면 이게 전부 다 파지티브여야 되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얘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력입니다. TV 그 QS 그 아까 했던 그 컨덴스드 워터 효과는 빼고 그 TV분의 T 그 효과입니다. 요거는 그거잖아요. 요게 지금 TV분의 TV면 요거 지금 요게 B잖아요. 그죠? 생각해보면은 요게 B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항이 이렇게 온 거고 지금 여기가 지금 요걸로 온 건데.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면 아까 봤지만 QS는 Q 프라임보다 항상 크죠. 그죠? 안에는 포화가 됐을 거고 밖에는 불포화 됐으니까 얘는 항상 파지티브입니다. 얘도 파지티브, 얘도 파지티브. 그러니까 이 전체가 파지티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네거티브가 되겠죠. 그러니까 세타가 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되는 거죠. 이 DM에 의해서. 그래서 얘가 부력이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됐나요? 정량적으로는 진짜 어떻게 될 건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정성적으로는 어쨌든 식을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가 책 108쪽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4.2.3.3 Dilution by Entrainment.
라고 나와 있고요. 그 옆에 그래서 109쪽에 있는 그 그림 4.7이 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상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지금 까만색으로 써 있는 네모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 그 구름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줄 넘겨서 110쪽을 살펴보면은 110쪽이 결국 지금 요 식 110쪽에 있는 식 4.30이 식의 포맷이 약간 다르지만 이 식하고 같은 근본적으로 같은 식입니다. 걔는 이제 분모가 dt인 거고 여기는 지금 dt가 없지만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랬을 때 그래서 걔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고 나면은 얘를 요만큼이 결국에는 지금 엔트로인먼트 돼서 들어오는 양과 연관이 있죠. 그죠? 내 에어매스가 이만큼인데 지금 외부에서 얼마만큼 들어와? 라고 하는 지금 요게 지금 엔트로인먼트 레이트하고 연관이 있죠. 그래서 거기 지금 대문자 감마 해가지고 대문자 감마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n분의 1 dg분의 dm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식에 보면 알겠지만 뭐 그 바로 밑에 식 4.3이 있을 때 그래서 no entrainment인 경우 DM이 0인 경우에는 original saturated adiabatic lapse rate다. 요 DM이 0인 요 식에서 보면은 DM이 0인 경우에는 요게 지금 뒷항이 다 제로가 되니까 d세타 오버 세타 책의 표현에서는 dt 오버 dg가 우리가 딱 알고 있는 마이너스 CP분의 G는 건조 단열 감열일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마이너스 CP분의 LV 곱하기 DG분의 DQS는 수증기의 응결에서 나오는 열인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저 혼자 떠들고 있는 거 아니죠? 식 4.31 보면은 그래서 그 앞까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고 엔트로인먼트에서 오는 그것에 의해서 얘에 의해서 그만큼이 조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옆에 보면은 식 4.33이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해요, 사실은. 한 페이지 근데 걔를 유도하려면 좀 복잡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 지금도 벌써 시간이 너무 걸렸는데 식 4.33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dg분의 d 2분의 1 w 제곱은 b 마이너스 w 제곱. 요 식이 사실은 요 엔트레인먼트의 결론에 가깝습니다. 볼까요? 아까는 요게 없었죠. 그죠? 아까 요거였었잖아. 그죠? 그래갖고 요거 양변 미분하면 그 안에 부력 나오잖아요, 결국. 그래갖고 지금 요게 부력 때문에 2분의 1 W 제곱이 생겨라고 하는 게 엘리멘터리 파슬 시오리였었죠. 근데 이 식을 열심히 막 미친 듯이 정리하고 나면은 이게 되게 복잡했었죠, 그죠? 막 미친 듯이 정리하고 나면 근데 얘까지 아주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걸 유도하는 걸 숙제로 내 말아 했다가 너무 가혹한 숙제인 것 같아서 안 내기로 했는데, 아무튼 보면은 그래서 W 제곱에 비례하는 만큼 얘가 지금 감소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W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지금 네거티브가 되겠죠. 그러니까 W가 줄어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더 일찍 이게 제로가 되겠죠. 상승하지 않는 상황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열심히 계산하면은, 그리고 이게 거기 책에 보면은 식 4.33이 지금 저 식인데, 저 밑에 보면은 here can be represented b분의 0.2 가로 열고 하우즈 2014라고 써 있죠, 레퍼런스가 보이시나요? 그 하우즈 2014가 책이거든요. 클라우드 다이나믹스라는 되게 큰 책인데, 걔는 제가 교과서로 쓸까 말까 하다가 끝까지 고민하다가 사실 안 쓴 건데, 이 책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은 클라우드 마이크로피직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걔는 조금 클라우드 다이나믹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그 책을 갖고도 강의할 날이 올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이번에는 쓰지 않기로 하는데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노테이션이 좀 달라서 근데 그 책을 실제로 읽어보면은 뭔 소리야 이렇게 될 건데, 제 방에 있으니까 사실 그 내용이 궁금하다 그러면 저한테 책을 대출해 가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예, 그래서 쭉 유도하다 보면은 이 과정까지 흘러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계속 얘기지만 W의 프로파일이었었잖아요, 그죠? 예, W의 프로파일이 원래 미분한 게 지금 B였었는데 요만큼이 되어야 된다. 예, 요만큼을 빼줘야 된다. 예, 요것에 비례하는 양으로가 됩니다. 예, 다시. 예. 예. 요 W. 그러니까 요게 지금 마이너스니까. 요게 마이너스니까 예. 상승을 못하게 막고 W가 증가하지 못하게 막는 거죠. 지금 여기 B가 포지티브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고도가 올라가면서 2분의 1 W 제곱이 커지는 거잖아. 예. 그런데 그게 커지는 것을 요만큼 막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덜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덜 상승하게 되는 거죠. 예. 그 뭐에 비례하면은 엔트레인먼트 레이트.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예. 왜냐하면 상승하면 할수록 주변에서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컨덴스드 워터의 영향, 그다음에 컴펜세이팅 다운워드 모션의 영향, 그다음에 요 엔트레인먼트의 영향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요 부력이 방해받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은 모델이 이 과정을 잘 못 계산하고 있는 거죠. 특히 그런 건 돼요. 이제 컴펜세이팅 다운워드 모션 잘 계산됩니다. 예, 모델이 왜냐하면 그걸 강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강제로 그게 플럭스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운동 방정식 자체를 그렇게 쓰기 때문에 잘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컨덴스드 워터 뭐 잘 반영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엔트레인먼트는 잘 별 리가 없죠. 예, 들어가서 섞이는 건데 예, 이게 모델에서 잘 계산되지 않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모델에 문제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트레인먼트를 어떻게 잘 계산하느냐가 사실 되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모델에서 잘 계산되지 않는 텀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마지막으로 그 책 4.2.4.4의 에어로다이나믹 드래그라는 게 있는데 뭐 그런 건 무시해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4.2.4.5에는 엔트레인먼트가 이렇게 예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터미턴트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간헐성이에요. 그냥 쭉 스테디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뽕 하고 일어나고 좀 있다가 뽕 하고 일어나고 이런 거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인호모지니어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균질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비균질하게 일어나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식이 저렇게 되는 게 맞아? 지금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예, 그것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는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고 그냥 책 읽어보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챕터 5 에어로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봅시다.